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리플 차트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 지지라인 뚫리지 않으면서 또 한 번의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차트상에 보이는 이 이평선 라인들을 보시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약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고 지지라인 만들고 올라가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요소가 작용해서 최근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리플 개별적인 이 소송 관련된 이슈도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살펴볼 거고요. 리플의 호재 소식도 최근에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요 포인트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리플을 포함해서 시장이 그래도 중동의 리스크를 이겨내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들이 한몫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 부분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일단 가장 중요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CPI 쇼크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하락할 수 있었던 거였죠. 실제로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팩트를 여기서 살펴봤을 때 이 수치들은 최근 들어 물가의 상승률이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실제로 이 전보다도 낮아진 수치였다라는 거죠. 때문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반등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어제 발표된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번 이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달에는 긍정적인 수치가 예상된다라는 이 기대감에 이게 금리 인하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교차 항소 이슈가 되겠죠. SEC가 최근 항소를 신청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교차 항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SEC가 항소함에 따라서 이 소송이 우리의 기대만큼 빠르게 마무리되지는 않고 조금 더 길게 끌리게 됐지만 결국에 그 결과는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약식 재판에서의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SEC는 모든 핵심 포인트에서 패소했고 약식 재판에서 패소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항소했다라고 얘기했죠. 리플은 이 계약의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투자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SEC가 이 항소를 신청했을 때는 공식 항소를 바로 처음부터 신청한 게 아니었고요. 항소 통지서만 제출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고 나서 14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이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었죠. 다만 이전에도 제가 이 부분은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항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리플 관련해서 최근 나온 호재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리플이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이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 수탁 서비스가 어떤 건지 밑에 내용을 함께 보시면, 자,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이 작년부터 이 부분을 준비했다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나온 움직임은 바로 이 메타코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거였습니다.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가 영어로 하면 이 커스터디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던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상당히 놀라웠던 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는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바로 지르면서 구매했다라는 거였고, 메타코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이 시티그룹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말하는 대형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하루아침에 리플의 고객이 됐었기 때문에 또 호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나스닥에서도 이렇게 5개 광고를 내걸면서 리플의 메타코 인수를 축하해 줬었죠. 나스닥도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분명한 관심을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하 광고를 내걸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말은 이 사업 영역에서 추후에는 나스닥과 리플도 결국에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의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수탁기관인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왜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큰 투자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큰 호재인지도 우리가 알면 더욱더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데 명확해질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기사에서 더 밑에 내려서 함께 보시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과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또 한 번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 이거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로 RWA, 리얼월드 에셋을 말하는 거죠. 이 테마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엄청난 먹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리플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블랙록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히는, 여기서 관리하는 자산만 해도 1경이 넘는다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자산운용사죠. 그래서 이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처음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코인 시장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겁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수많은 ETF들을 신청했었고 거의 대부분을 승인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형 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는 이더리움까지 모두 승인을 받아냈죠. 이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받을 그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부터 이더리움도 승인받을 거라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승인받을 거라고 CEO가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ETF들을 블랙록이 지금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밑에 내용,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자,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다면서 그 다음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블랙록의 CEO도 이렇게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RWA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그 주목도가 더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이 관련 테마의 코인들이 급등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리플의 시세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엄청난 미래 먹거리를 리플이 준비하고 그 서비스를 출시한 거기 때문에 추후 전망은 더 밝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SEC는 이 항소법원에 아직까지 폼 C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폼 C가 바로 이 밑에 보이는 서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어떤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는 건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식 항소가 아닌 항소 통지서만 제출한 거고 14일의 시간을 벌었던 거였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플도 이때부터 14일이라는 교차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일단 항소 이슈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또 카톡방에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일단 10월은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 이거는 작년 10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락하고 나서 결국에는 30%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10월을 포함한 4분기의 전망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점인데,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살펴본 이 수탁 서비스도 있지만, 최근 XRP의 ETF도 신청이 됐다. 2개의 자산운용사에서 신청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자산운용사인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XRP의 신탁 상품, 이 트러스트 상품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탁 상품이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바로 ETF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XRP도 마찬가지의 이런 진행 절차를 밟겠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XRP의 트러스트 상품, 이 자금 규모가 무려 최근 2배나 뛰었다. 이걸로써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 대형 세력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호재 소식도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도 올 4분기에는 출시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 있죠. 이미 총 발행량의 99%가 민팅이 된 겁니다. 이 외에도 두바이에서도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사업을 가속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리플만 보면 상당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만약에 받쳐주지 않으면 이 상승력을 억누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이 상승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전체는 어떻게 전망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리 인하,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2번 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물론 베이비 스텝이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코인 시장은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지, 해리스도 최근에는 본인의 입장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되면서, 이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어차피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승한다. 대략 6개월 좀 지난 10월부터 이번 4분기부터 상승이 예상된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부 4분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패닉셀 할 때가 절대 아니고, 또 급하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이번 4분기가 정말 큰 수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에서 우리가 확실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서 매매를 진행하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비율을 조정하냐에 따라서 추후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번에는 꼭 저와 함께 큰 수익 얻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